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덱스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국제해양방위사업자 마덱스 2023을 취재하러 제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작했던 영상이 좀 있었어요. 해군에 관한 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현재 해군과 업체들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여러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난 2021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마덱스 2023에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21년 마덱스에서의 스타가 단연 항공모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항공모함에 관한 그 영상들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각각 항공모함의 모형을 내놓으면서 항공모함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마덱스에서는 과연 지난 항공모함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려 1대100 스케일의 엄청난 크기의 항공모함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현대중공업의 모형은요, 이 스키점프대 형식의 그런 항공모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이 모형은 앵글드 데크에 사출기가 설치된 캣토버 방식의 마치 미 항공모함과 같은 형태의 항공모함이 모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스에서 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사전 연구 개발한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 모형은 경하 배수량 약 4만 톤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샤를드골급과 매우 유사한 사이즈죠. 그러니까 샤를드골급이 경하 배수량 3만 8천 톤에 만재 배수량 4만 2천 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만재 배수량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건데 샤를드골 기준으로 하면 한 4만 5천에서 한 5만 톤 사이일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여기 모형에 보시면요, 여러분 주력 함재기는 보시다시피 KF-21N, 즉 KF-21의 함재기 버전입니다. 그리고 함재기 탑재수는 제가 여쭤보니까 최소 8편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32기 정도 되는데, 이게 죄다 KF-21N은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AWACS하고 이제 헬기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 관계자는 현재 요구 조건들을 수렴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공개이긴 하지만 사전 연구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독자적 기술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공개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컨셉만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경항모와 F-35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동안 그 2년 동안 지난번에 마덱스에 나온 이후에, 그리고 작년에 캐터펄트를 탑재한 중형 항모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KF-21N 모형도 공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여기에 충실한 모형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 한번 살펴보면요, 갑판에서요 2대의 항공기가 발진대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개의 항공기는 어레스트 후크를 이용해서 착함을 하고 있어요. 즉 스키점프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동시 함재기 이착함 상황을 연출한 거죠. 물론 이건 연출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히 발진하는 함재기 중 하나는요, 조기 경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경보 헬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경항공모함이었잖아요. 이게 경항공모함은 이게 스키점프대건 뭐건 사출기가 없으면 이게 고정익 항공기를 큰 걸 못 날려요. 그 AWACS 같은 걸. 그래서 조기 경보 헬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경항공모함의 한계였죠. 그런데 캐터펄트를 탑재하게 되면 뭐예요? 이 고정익 AWACS를 날릴 수 있거든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장점이거든요. 이게 탐지 범위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그런데 이제 요번에 현대중공업 모델을 보니까 이게 캐터펄트 형식이기 때문에 AWACS를 날릴 수 있다. 고정익기를 뭐 E2 모델 같아요. 그리고 대형 헬기도 2기가 이게 딱 주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크기가 상당히 확대됐으니까 경항공모함에 비해서 그 덕분에 이것도 가능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갑판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항모처럼 갑판 외곽에 설치되어 있다. 이건 뭐 지난번 것도 비슷했었죠. 아무튼 여러모로 프랑스 샤를드골과 미국 항공모함을 적절히 섞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중형 항공모함이었죠.
그래서 제가 업체 관계자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항공모함 사업의 진행 여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록 올해 예산에 항공모함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현재 함재기 국내 개발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료됐나요? 정책 연구가? 아직 완료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또한 올해 말에 함재기 탑재 운영에 관련된 함정 플랫폼 타당성 정책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중형 항공모함 사업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모형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어떤가요?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한화오션 부스에 가기 전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이런 항공모함 모델을 내놨으니까 한화오션은 어떤 항공모함일까 이거하고 비슷할까라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항공모함 모형은 없었고요. 무인전력지휘 통제함이라는 항공모함과 매우 유사한 함정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 함정은요, 스펙은 배수량 5,000톤, 전장은 130m, 최대 속도는 25노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UAV, 즉 무인항공기, USV, 무인수상기, 그리고 UUV, 무인잠수정 등을 탑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드론 시스템을 해상에서 종합적으로 운영 및 지휘하는 신개념의 함이었어요. 해외에서는 보통 이걸 드론 워십이나 드론 캐리어로 많이 부르는데 일단 업체 관계자한테 제가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질문하니까 일단은 컨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컨셉을 계속 스케치하고 만들어서 이번 마덱스 2023에서 최종 컨셉 모형을 공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삼동선이에요. 삼동선 속도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혁신적인 배 하면 이제 삼동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요, 이게 갑판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갑판에서는 2개의 사출기가 있고요. 덩치가 큰 장거리 고정익 무인 전폭기는 좀 더 긴 길이의 사출기에서 발사가 되고요. 덩치가 작은 정찰 무인기는 조금 짧은 사출기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2층에 갑판이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2층의 갑판은요, 무인기의 착륙과 함께 무인 헬기의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착륙하기에는 갑판 길이가 좀 짧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짧아 보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130m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체 길이를 생각했을 때 2층 갑판의 길이는 대략 한 50m 내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는 크기가 비교적 작고 컴퓨터에 의해서 정교하게 착함 유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착륙거리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 수상함의 경우 함 좌측 측면에 2척이 수납되어서 필요시 발진과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크레인식으로 내려와서 이제 발진하는 건데, 아울러서 항공기원 측면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리고 함 후면을 잘 보시면요, 역시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 역시 출격과 회수를 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무인 잠수정 보시면요, 이게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 큰 거하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것은 약 60톤급의 전투용 무인 잠수정입니다. 길이는 약 23m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정찰용이에요. 이건 길이는 약 한 8m 정도라고 하네요. 특히 이 공격형 무인 잠수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X선타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기동성을 살린 무인 공격형 잠수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개념 설계를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최초 배수량이 원래 30톤짜리였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60톤까지 늘어났다. 근데 이 무인 공격형 잠수함은 기뢰 부설과 어뢰 발사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무인 잠수정용 소형 어뢰 개발을 지금 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무인 잠수정은요, 상당한 연구가 지금 진행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 후부에 보면 지금 벌집같이 여러 개의 도어가 보이죠? 이게 안티 드론 시스템이래요. 안티 드론 시스템이어서 이제 사출되는 건데, 이제 문 중에 작은 것은 대 드론 시스템이 이제 사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문이 큰 게 있어요. 큰 도어는 자폭용 드론의 사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꼈냐, 비록 컨셉 모형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독특한 항공모함이 아닌 이런 컨셉의 함을 업체가 만든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업체 관계자는요, 해군의 현실이나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봤을 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병력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특히 부사관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이 첨단 해군 함정의 특성상 이 부사관 부족 문제는요, 현재 별다른 솔루션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업체는요, 이제 무인기 컨셉으로 철저히 가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 필요 운용 인력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요, 같은 급의 함정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인명의 손실 없이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인 무기들을 운영함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념의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즉, 업체는 이미 무인기가 대세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용될 60톤급 무인 공격 잠수정은요, 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업체 관계자가 조금 저한테 귀뜸을 해줬는데, 이 작년에 미 해군에서 미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를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이 증강된 전력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인 기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역시 여기에 대응해 좀 더 많은 수의 무인 체계를 해군에 광범위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해군은 여기에 적합한 체계를 개발을 이미 했어요. 미 해군은 보잉과 총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한 게 있죠. 2017년에. 이게 오르카라고 하는 무인 잠수정인데, 이게 엑스라지 크기의 무인 공격용 잠수함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잠수정으로요, 이 배수량은 약 50톤, 길이가 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수량이나 크기 보면은 하나오션이 이제 제시했던 그 무인 공격형 잠수함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 오르카는요, 수개월 동안 무려 1만 킬로미터의 장함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 함선의 신호와 소음에 반응해 폭발하는 최첨단 기뢰를 설치하는 건 물론 적 기뢰 제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각종 정찰과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오르카를 타이완 해협에 주로 투입할 예정이었어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 해군은 당연히 뭐 어떻게 해요? 쪽수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는 중국 해군한테는 이런 무인 공격형 잠수함이 쥐약이 될 거라고 그런 판단을 했어요, 미 해군이.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캐파, 즉 생산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거저거 마구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요, 정찰용이긴 하지만 이미 2020년부터 HSU-001 무인 잠수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공격형 무인 잠수정도 나올 예정이죠. 그러니까 보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계약을 해서 작년까지 64척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 배정하고 만들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이 뭐 하면 이런 게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개발비가 올라가니까 생산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의 상황은 급한데, 이 보잉이라는 회사가 미 공군 T7 훈련기에서도 헤매더니 이제 여기서도 헤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생산기지와 비슷한 체계를 연구하는 우방국을 찾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컨셉이 비슷한 한화의 무인 공격 잠수정이 미국 쪽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오르카의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오갔다, 구체화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우리 무인 공격 잠수정이 아직은 그 개념 상태지만은 꽤 수준 있게 평가받고 있다. 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한화의 이 함정은 이게 업체 제한 모델이에요. 아직 해군의 소유가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런 컨셉의 함정을 업체가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모형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 무인 함재기는 설계 개념조차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오션은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모함을 고집하지 않고 대신 한국 해군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전쟁의 컨셉을 이해하려는 고민이 반영된 그런 함정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마덱스 2023을 통해서 뭐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셨나요? 네, 2년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는 항공모함이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첫날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가장 커다란 모형의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긴 했었어요. 근데 행사장의 분위기가 항모 일변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형에는요, 분명히 KF-21N이 함재기로 있었는데 정작 카이 부스에는요, KF-21N 모형이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 과학기술대제전에선 이 KF-21N 모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날 경남 사천에서 이제 카이 본사에서 폴란드 수출 1호기 출고식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모형 하나 행사장에 배치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안 갖다 놨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 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날 카이 부스의 최고 인기템은 역시 FA-5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현장에서 복수의 해군 관계자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해군은 확실히 항공모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국방부 정책 용역 결과 발표에 기대를 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군이 항공모함의 대안으로 합동 화력함을 생각한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역시 복수의 해군 관계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항공모함 사업과 합동 화력함 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짓가랑을 붙잡고 또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이거 항공모함 사업 추진하면 부족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해군은 기존 함대를 기동함대로 개편하면 추가로 항모함대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노후 함정이 되토되면 그 인력을 그대로 신규 함정에 배치하고 여기에서 항공모함을 추가로 해서 이제 기동함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력 수급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만 해도, 함대가 아니라고 항공모함만 해도 새로 필요한 한 600~700명의 신규 구성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KDDX도 더 신규로 만들어야 되고, 오케이. KDDX나 울산급이나 이런 거는 노후 함정 도태되면서 거기에 탔던 인원들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가 또 필요하죠? 군수지원하면 여러 척 나와야 되잖아요. 군수지원하면 지금 2척밖에 없는 달랑. 군수지원하면 여러 척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해군에서 부사관 및 장교들이 줄줄이 나가고 있고 신규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조금 좀 확실한 대답을 들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해군 쪽에서는 도태된 함정의 인력을 신규 함정에 배치하면 되니까 인력 수급에 걱정은 없다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도 있겠는데 예산은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튼 유력한 업체가 더 이상 항공모함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2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취재한 또 다른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